화려한 궁궐의 깊은 곳, 왕의 여인과 왕의 그림자, 이 두 존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을 때 조선의 궁궐은 과연 어떤 피바람을 맞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에 기록된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스캔들, 왕비와 내시 사이에 피어났던 금지된 감정의 실체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극도의 신분제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지된 관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으며 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권력과 질투, 생존이라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가 얽힌 궁궐에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과 그 비극적 결말을 함께 엿보는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과 금빛 찬란한 장식으로 치장된 공간이었지만 정작 그 안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고립되고 외로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 그 중에서도 왕의 아내인 왕비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규율과 시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죠. 오직 왕만이 그들의 유일한 출입구이자 소통의 통로였지만 한 명의 왕에게 수많은 여인이 존재했던 궁궐에서 왕비가 느끼는 고독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겹겹이 닫힌 문 안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끝없는 적막함과 불안감은 때로는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왕비의 외로운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수 있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시였죠. 내시는 왕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이자 동시에 왕의 여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실로 기묘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궁궐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왕실 여성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궁에 들어온 이들은 역설적으로 왕실 여성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남성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여인들에게 내시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상담사처럼, 혹은 오라버니나 아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과연 순수하게 유지될 수만 있었을까요? 극심한 고립 속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에 목말라 하던 왕실 여성들과 왕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내시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에 싹이 트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싹이 곧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었다는 점이죠. 왕의 여인과 내시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 세월 깊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조선 왕실의 은밀한 기록들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른바 비밀 문서 속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종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연민과 파멸의 그림자, 성종 시대의 은밀한 미래와 그로 인한 가혹한 처벌, 그리고 패비 윤씨의 광기와 내시들의 밀정이 빚어낸 비극적인 운명까지 감춰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겁니다. 궁궐 깊숙한 곳, 닫힌 문 뒤에서 시작된 위험한 관계의 씨앗이 과연 어떤 피바람을 불러왔을지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선 왕실의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은 실로 고립된 성과 같았습니다. 특히 왕의 여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엄격한 규율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조차 마음껏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높은 담장과 겹겹이 닫힌 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했고 오직 왕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죠. 끝없이 이어지는 적막한 회랑을 홀로 걷는 왕비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시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답답하고 외로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왕의 여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내시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남성의 몸을 가졌으나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왕의 질투나 의심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죠. 왕실 여성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며 때로는 오라버니처럼
때로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교류에 목말라 있던 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내시들 사이에 미묘하고도 위험한 감정에 싹이 트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인간적 유대를 넘어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금기를 품고 있었죠. 과연 이 금지된 관계의 씨앗은 어떤 비극적인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제부터 비밀 문서 속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펼쳐보이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단종과 그의 비, 정순왕 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폐된 단종. 그때 그의 곁을 지키던 정순왕후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 갇힌 그녀에게 궁궐의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겠죠. 사랑하는 남편은 멀리 유배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였고 자신 또한 폐위되어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져만 갔을 겁니다. 이런 정순왕 후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던 이가 바로 내시 김계한이었습니다. 그는 폐위된 왕비의 처소에 드나들며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을 테죠. 혹자는 그저 연민에서 시작된 인간적인 위로였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순왕 후가 김계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금지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김계한이 정순왕 후와 사통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정순왕 후의 직접적인 처벌 기록은 없지만 김계한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린 왕비에게 연민을 품었던 한내시의 마음이 왕실의 엄격한 금기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파멸로 치달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외로웠던 어린 왕비와 그 곁을 지키던 내시의 안타까운 운명은 어쩌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가 빚어낸 비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성종시대에 벌어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왕비가 아닌 성종의 후궁, 엄귀인과 내시 조숙생의 은밀한 미래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내부의 고병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왕의 여인과 내시의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의 여인과 내시가 미래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성종은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엄귀인은 왕의 후궁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시 조숙생 역시 모진 고문 끝에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사건은 왕실의 금기를 어긴 자들에게 조선 사회가 얼마나 잔혹한 철퇴를 내렸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왕의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던 내시와 왕의 총애를 받아야만 존재 의미가 있었던 후궁의 금지된 만남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연산군의 생모이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패비 윤씨에 관한 것입니다. 패비 윤씨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직접적인 사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왕비로서 극심한 고립감과 질투심에 시달렸던 그녀는 내시들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표출하고 외부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점하려 했던 그녀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고 그 과정에서 내시들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심부름꾼이자 감정의 창구가 되어 주었죠. 패비 윤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성종의 마음이 다른 후궁들에게 향하자 극심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내시들을 시켜 다른 후궁들을 염탐하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편지를 외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시들은 왕비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의 밀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던 비극적인 순간에도 그녀의 곁에는 무력하게 서 있던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여인이 품었던 광기와 욕망에 가장 가까운 증인이자 그 파멸의 조력자였던 셈이죠.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감정, 특히 질투와 고립감이 어떻게 한 여인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내시들이 어떤 위험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패비 윤 씨의 사례는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감정, 특히 질투와 고립감이 어떻게 한 여인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내시들이 어떤 위험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세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그 시대의 엄혹한 현실과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살펴보았죠. 왕의 여자와 왕의 그림자, 이 두 존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참혹한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때로는 정치적인 암투와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 결국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일탈적인 로맨스를 넘어 생존과 명예, 그리고 복수심까지 뒤섞인 궁궐의 잔혹한 드라마가 바로 이 금지된 관계들 속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엄귀인과 내시, 조숙생의 사통 사건은 물론 패비 윤 씨가 내시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소통하며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출했던 상황까지 말이죠. 이 모든 기록들은 왕실의 엄격한 규율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부딪혔을 때 어떤 처참한 결말을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내시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테죠. 하지만 그 손길은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궁궐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피어난 금지된 감정들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왕실의 금기를 넘어선 관계들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감춰졌던 이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극도로 억압받던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즉 사랑, 외로움, 소통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당시의 궁궐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이 존중받기 어려운 곳이었고 모든 것이 왕권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지된 관계를 맺었던 이들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자유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얻어졌는지 우리는 때로는 잊고 지낼 때도 있지 않을까요? 조선 왕실의 은밀한 문서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억압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이 역사 속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자유, 감정 표현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극도로 억압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기억하며 말이죠. 혹시 궁궐의 깊은 침묵 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또 다른 숨겨진 연애사는 없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피어났을 수많은 감정과 욕망들은 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지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궁궐의 깊은 침묵 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줄로만 알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겹겹이 쌓인 비밀 문서 속에서 우리에게 당시의 진실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기다리고 있었죠. 앞선 두 사례가 직접적인 사통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며 충격을 주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의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 씨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격정적인 운명 속에서 내시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한 여인의 끓어오르는 감정이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부딪히며 어떻게 파멸로 치달았는지 그 비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패비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극심한 고립감과 불안, 불타는 시기심에 시달려야 했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욕망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격정적인 감정들은 궁궐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더욱 증폭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조차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패비 윤 씨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이자 동시에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준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왕의 여자 곁을 묵묵히 지키던 내시들이었죠. 패비 윤 씨는 자신의 불안하고 격정적인 마음을 담아 비밀스러운 서신을 그들에게 건네고, 때로는 위험한 언행을 외부에 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시들을 자신의 감정 표출 도구이자 때로는 은밀한 밀정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궁궐의 숨막히는 공간에서 한 여인이 느끼는 극도의 고립감과 점차 광기로 변해가는 마음이 내시라는 존재를 통해 위험하게 표출되었던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내시들은 그녀의 분노와 질투를 대신 전달하고, 때로는 그녀의 계획을 돕는 심부름꾼이 되어 패비 윤 씨의 감정적 파트너로서 매우 위험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소통과 위험천만한 감정적 의존은 결국 패비 윤 씨의 파멸을 재촉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시들을 통해 오고 간 위험한 말들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결국 왕실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위협한다는 명분 아래 패비 윤 씨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약을 받는 그 참혹한 순간까지도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내시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 여인의 절규와 함께 궁궐의 깊은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고독과 좌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기록입니다. 이처럼 정순왕후와 내시 김기한, 엄귀인과 내시 조숙생, 그리고 패비 윤 씨와 그녀의 내시들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랑, 외로움, 소통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죠. 오히려 금지될수록 더욱 위험하고 은밀한 형태로 피어났던 것이며, 그 결과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금지된 관계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숙청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까지 활용되었습니다. 연루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궁궐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이 존중받는 곳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죠. 모든 것이 왕권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던 시절, 인간 존엄성은 너무나도 쉽게 훼손될 수 있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안겨주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비밀 문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과거의 스캔들을 넘어 극도로 억압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잔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관계와 감정 표현의 소중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얻어진 것인지 우리는 이들의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궁궐의 깊은 침묵 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또 다른 수많은 숨겨진 연애사는 과연 없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피어났을 그들의 감정과 욕망들은 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지,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궁궐의 규율 속에서 피어났던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과 욕망이 얼마나 잔인하게 억압되고 파괴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기록 속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애사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와 사회적 억압이 빚어내는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조차 숨겨야만 했던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관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위에서 피어났는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한 인간이 다른 이를 향해 품는 마음,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갈망, 혹은 그저 이해받고 싶은 소박한 소망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보편적인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금기가 되었죠. 왕실의 번영과 가문의 위신, 그리고 엄격한 유교적 도덕률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 짓밟히고 묵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줄의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어두운 거울처럼 과거의 비극을 비추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밀문서 속 기록들을 통해 감춰진 욕망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정치적 도구로까지 활용될 수 있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피어난 감정들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고 질투와 모략의 칼날이 되어 연루된 모든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과정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시대의 엄격한 사회적 통념이 개인의 삶에 어떤 형태로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접한 이 몇몇의 기록만이 궁궐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을까요? 화려한 장막 뒤, 수많은 정각과 행랑 곳곳에는 또 어떤 숨겨진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 그리고 왕실 여성들은 또 어떤 금지된 시선과 마음을 주고받았을까요? 엄격한 규율과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도 어쩌면 그들만의 은밀한 언어로 혹은 짧은 스침 속에서라도 서로에게 기대고 위안을 얻고자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궁궐의 깊은 침묵 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또 다른 수많은 숨겨진 연애사는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역사의 기록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그 수많은 이들의 삶과 감정들이 이 차가운 궁궐의 돌담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엿본 이야기는 어쩌면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조선 왕실의 숨겨진 비극은 비단 금지된 연애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궐 깊은 곳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과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익힌 채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엄숙하고도 은밀한 조선의 궁궐이 감추고 있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